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0월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가자에서 휴전이 성립됐다. 예전에도 얘가 휴전 같은 것도 있었고, 서로 뭐라고 할까, 인질도 돌려주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억류했던 팔레스타인들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전 세계에 비난을 산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지만. 자,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직접 이집트를 방문해서 휴전협정을 사인을 하겠다. 이것은 이전과는 좀 다르다. 특히나 여기서 되게 애매한 입장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제가 내막도 추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 신비의 드리블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어떤 유럽의 강력한 반대가 좀 어떤 유태인들, 주류 유태인들, 특히 자본을 가지고 있는 유태계들한테 영향을 좀 주지 않았겠나.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떤 계속 찝쩍거림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 그래서 어차피 이제 유태계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핵심은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아주 면밀하게 조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만간 경주 에이펙이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북한에서는 뭐죠? 노동당 창당 80주년인가 그 기념식 하는 날이잖아요. 아직 보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중국의 2인자, 러시아 2인자가 있잖아요. 자, 아직 푸틴이 에이펙에 참석한다 안 한다? 어떻게든 오는데 러시아 대표단이 푸틴이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 안 됐다. 이게 제가 마지막 관찰한 바입니다. 예, 되게 드라마틱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디딤돌로서 지금 가자건을 해결했거든요. 저는 과거에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가자가 뒤로 정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언론의 레이더망에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네, 사람들이 동시에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이슈는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미 종전선언 이후에 정리되는 부분에 속해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징검다리로 삼는다. 그만큼 북한하고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다. 그 사이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 간의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투자죠. 예, 블랙록이 투자하겠다고 한 부분, 그리고 오픈 AI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에서 100조 정도의 AI용 고성능 메모리 칩을 사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두 군데 열겠다. 한국의 미군의 전체 함정을 맡기겠다.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엮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관계가 있다고 보고, 언론이 이걸 모르지 않는데 너무 예민한 이슈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드업은 되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어디에 보면은 노벨 평화상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만약 여기서 가자 휴전시키고 결정 어젠가 났죠, 노벨.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다. 자, 이게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하늘이 잘 도와주고 북한과까지 관계 개선이 된다면은 우크라이나는 해결될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가자, 북한, 거기다 비핵화, 뒤에 또 여파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노벨 평화상을 연속으로 2번 받아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 내년부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금년에 못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만약 그가 트럼프가 진짜 노벨상에 목을 메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네. 자, 이 최신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이걸 지금 엊그젠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 말 한 번 더 소개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푸틴의 안목을 이길 수가 있느냐? 푸틴은 지금 한 20년 정도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예전에 소련이 붕괴된 그 상황에서 미국의 견제,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그 가운데 줄타기를 하면서 세계를 러시아만 되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과의 간접적인 전쟁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러시아의 영웅이에요.
세계사의 영웅입니다. 제가 봐도. 네. 그의 안목을 우리가 이걸 기준점으로 정하고 우리가 그의 안목, 그의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 안목이 짧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보십시오. 푸틴이 트럼프가 똑똑하고 해결책 찾을 줄을 안다. 예전에 지금의 돈키호테 같은 짓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죠. 트럼프는 그가 원할 때는 아주 원색적이고 적나라하게 부끄러움 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고 그런 힘이 있다. 패권국이라는 뜻이죠. 예. 고무술수에도 아주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가작관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한테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빌드업이 되고 있거든요. 에이펙, 경주 에이펙으로. 자, 봅시다. 자, 제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미군을 평화유지 근처는 200명 정도를 파견을 해서 교통정리를 한다. 가자전 초기에 미군이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파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지키러 갔던 거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휴전을 지키러 간 거예요. 3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네타냐후는 2번 연속 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한테. 3번의 기회가 주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파병해서 200여 명 정도 보도를 보면 200여 명 정도 파병해서 그 휴전 약속이 지켜지는지 살피겠고 트럼프가 직접 사인을 하러 이집트로 간다. 둘이 이미 약속을 했지만 한 번 더 한다. 내가 가서.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이건 진심인 것이죠. 트럼프에. 여기에서 다시 또 뽀로록 새 나오고 이럴 공간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이 정도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확인이 되실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집트가 절대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이나 중요한 것을 매듭을 지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를 보면은 그 역학 구도가 드러나거든요. 이건 분명히 네타냐후한테는 불리한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를 더 벌리고 싶었는데 그 어떤 식으로든지 틀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번지게 하면은 팔레스타인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올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거기 가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을 안정시키겠다. 이스라엘 힘으로 눌렀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다음 계속 치고 나간다. 그게 다음 이벤트는 뭡니까? 에이펙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있는 유태계 자본들이 그냥 네타냐후를 까먹을 정도로 이미 젤렌스키는 까먹었죠. 자, 잠깐 내용을 하나 돌이켜볼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도 내용을 자막으로만 보지만 그의 원음이 아니라 번역본을 보지만 이것은 트럼프의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우리는 가자 지역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에서의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아있던 모든 인질의 석방 한 20명 정도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2, 3일 뒤에 풀려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 네타냐후의 입장을 볼 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 스티브 위트코프 왼쪽에는 머리 흰 사람이고 중동 특사죠. 오른쪽 제라드 쿠슈너, 이는 트럼프의 첫째 사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쿠슈너하고 위트코프는 약간 진이 빠진 얼굴이고 네타냐후도 그렇게 생기는 없어요. 저는 이걸 봐서 느낌이 바로 탁 들었느냐면 그들 제스처를 보고 네타냐후가 가운데 포위됐구나. 그리고 양쪽도 진이 다 빠졌구나.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인상이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말뚝을 또 박죠. 트럼프가 직접 이집트에 가서 합의사항을 최종 매듭짓겠다. 예, 말씀드렸죠.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나라가 이집트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집트가 만약 그 지난번에 카타르 공격하고 팔레스타인들을 계속 밀어붙이면은 이집트는 이론에 밀려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은 파열음이 날 수 있어요. 군사적 충돌이. 그러면 이집트는 혼자서 절대 그렇게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전체 이론이 세계 이론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데 이집트가 왜 혼자 독박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전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절대 아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 국면, 전쟁과 어떤 분쟁의 국면에서 평화 타협의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래야지 시진핑이 당하는 줄 알면서도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전쟁 벌리고 네타냐후가 깽판을 친다? 전 세계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리는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도 쩍쩍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손을 먼저 댔다고 봅니다. 네타냐후한테. 왜? 네타냐후하고 회방을 놓는 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 네타냐후한테 저런 짓을 시키느냐. 이것은 미국 내 딥스테이트나 군사 복합체가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독재 국가에서나 불법한 뭐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하고 이런 이야기 막 나오는 거죠. 둠스데이 시나리오 같은 그런 마지막 날의 시나리오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 전초 분위기 같은 거 그런 것으로 틀을 막았다고 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일을 벌렸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전에 다시 진도를 빼야 된다. 그 다음은 뭐냐, 북미 종전을 위한 에이펙 회담 경주,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정도 시점 되면은 큰 것을 하나 엮은 것인데 트럼프가 러시아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역시 신호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겁니다. 같은 시간대 제가 같이 본 겁니다. 첫 번째 데모 사진으로 다룬 것이 가자 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지역 뭐 내일이나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거기 지역 시간으로 정오에, 뭐 그러니까 좀 있으면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빠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내일 오후나 내일 저녁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IDF 발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IDF는 이제 이스라엘 군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미심장하죠. IDF가 스스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못을 한번 박은 거예요, 러시아 언론이. 그러면서 오랜만에 얼굴을 뉴스상에 드러낸 이게 타스의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푸틴이 지금 바로 밑에 왼쪽에 뉴스를 생산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현 상황이랑. 이게 이렇게 제가 이 기사를 봤기 때문에 거꾸로 아까 좀 전에 트럼프에 드린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이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CIS라고 그래가지고 커먼웰스 인디펜던트 스테이트인가 뭐 이래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연합체고, 우리로 치자면은 뭐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약간 이것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CIS 플러스를 만들어서 내용에 보면 뭐 상하이 협력 기구랑도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력히 지지를 한다.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하이 협력 기구하고 협력할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중국을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북미 종전선언 북극 항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국을 차단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즉 종합적으로 보면은 CIS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군기를 다시 되잡았다. 푸틴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중국의 영향을 중국이 계속 시도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1대1로가 뻗어나려면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들 국가예요. 몽골이 딱 그렇죠? 이들 국가가 딱 그래요. 그래서 예민한 곳들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들어오잖아요. 패권 구도가 정리가 되고 다국화가 되면은 이들 양쪽 진영의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받던 국가들이 이제는 교역의 중심이 되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CIS가 딱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몽골 딱 같이, 뭐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런 데잖아요. 얼마 전에 또 트럼프가 화해를 시켰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조지아에서 뭐 누가 수색을 해가지고 푸틴을 반대한다고 데모가 나고 이런 거 기사가 떴었지만 아니에요. 큰 안목에서는 크기는 미국과 트럼프와 푸틴의 합의하에서 조정이 되는 국가들이에요. 거기서 푸틴이 재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러시아 말을 듣는다. 거기 듣는 게 너희들의 이해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CIS 플러스예요. 그래서 양념으로 그냥 상하이 협력기구랑 연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 모두 나한테 더 좋은 거면 어떤 선이든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뭐랄까 진영 구도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북한하고 상호방위조약 맺었고 미국이 북한하고 종전선언하면서 한반도를 통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한반도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한반도를 통해서 오는 시베리아 연결망이 각 거점에 각자 역할이 있겠지요. 시베리아 쪽은 러시아 인구는 없어요. 자원이에요. 그 자원을 싣고 기본 자재, 중요 자재를 싣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와서 조립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게 인건비가 싸고 교육 수준도 높으니까. 그다음 또 조금 고급 무기, 고급 뭐랄까 제품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서러움을 받고 있었던 역시 러시아와 서방의 경계선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한테 그 혜택이 갈 거예요. 그럼 유럽도 혜택을 보는 거죠. 자, 그 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러 상호방위 조약이 2탄 비슷한 거예요. 약간 격가지긴 하지만 미국이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 죄송합니다. 종전선언을 해서 그 무역로에 달러로 투자가 되게 되면은 이 라인에 다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밑으로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인도랑 이란이랑 미국이 당연히 화해하겠죠. 가자도 때려잡았으니까. 파키스탄, 중국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4개 높아지는 거죠. 파키스탄이 얼마나 프레셔를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 세계 파는 미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중심으로 짜는구나. 거기서 소외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어느 순간 중국의 소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이 CIS 플러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진짜 푸틴답게 포석을 둔 거 있어요. 여러 수를 내다보고 딱 둔 거예요. 이렇게. 그래밖에는 안 느껴지는 기사 제목입니다. 예. 자, 나한테 더 매력적인 걸 던져주면 상하이 협력기구가 아니라 더 매력적인 조건으로 갈 거야. 근데 그 조건은 러시아가 직접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 남쪽, 한반도 남쪽하고 문제인데, 다국화니까 나도 유리한 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중국을 적대시해서 너는 미워서 안 가.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중국은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체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돌려서. 자, CIS 국가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북극 항로를 하거나 당연히 북극 항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상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철도망입니다. 연결망입니다. 예, 이게 우선순위가 딱 잡히게 된다. 동남아 국가들 이미 베트남 돌아섰죠. 여기 합심한다. 인도하고 파키스탄 한다. 그럼 중국 포위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은 주위 국가 중에 중국하고 친한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요. 네팔 정권마저 무너졌죠. 우리 중국 경계선 내에 있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 밑에 묘족, 위에 내몽골, 심지어 한 발 더 나가면 만주에 있는 만주족 자치구 규모는 많이 위축돼 있지만 이들까지 우리가 들썩일 수가 있어요. 이러면 트럼프가 대만에 군사적 긴장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들은 지금 유럽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라인이. 유럽이 주인공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일본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약간 목격이 돼요. 여러분 한번 끼워 맞춰 보십시오. 이걸 한실에 꿰 수 있는 내용인 구슬인지 아닌지. 예, 저는 꿰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볼까요? 이거 어제 본 거예요. 이거 오늘 기사 보기 전에, 오늘 가자 휴전 보기 전에 본 거고, 이것도 제가 눈에 띄네 하고 제가 캡처를 해놨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독자 보도,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테레동에서. 닛산이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 닛산 자동차가 상태가 되게 안 좋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문을 닫은 공장 중에 하나를 중국의 대만에 있는, 죄송합니다. 대만에 있는 한 회사가 인수한다. 그 대만 회사는 저는 낯선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그림은 그런 거겠죠. 대만 기업이 지금 TSMC 빼고는 전부 다 중소기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닛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대량 생산, 대기업화되는 그런 수단으로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을까 정도로 대만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것은 대만의 기업이라기보다는 대만 정부까지 나서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일본 제철이 US 스틸 구매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서로 양쪽의 교섭이 무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이것은 TSMC 공장이 규슈에 구마모토에 제2 공장 짓는 게 무기한 양이 된 것과 맥락이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그리고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카이치의 당선은 상당히 예외적이었다. 이시바가 보기에도, 일본 내부에서 보기에도, 미국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상 외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다카이치 말고 그 고이즈미 2세가 되는 것으로 언론적인 플레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에서 이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아베파가 가장 큰 개파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란식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던져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요거 하나 가지고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왜 타이밍이 이렇게 일치하지? 그런데 요 두 번째 기사, 이건 오늘 아침에 났어요. 오늘 낮에 났는데, 공명당이 지금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당인데, 왜냐면은 지금 제1당이 혼자서 지금 뭐라고 할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자민당이 선거 대표하는 바람에. 그래서 손을 잡은 게 공명당인데, 공명당은 중소정당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당인데 이 당하고도 손을 잡으면은 과반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명당하고 손을 잡고 내각을 나누는 거예요. 즉 장관장이 몇 개 준다, 이런 거예요.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소정당 중에 제1정당하고 공명당하고 연합을 하자. 즉 자민당의 대형 세력을 만들자. 둘이 손잡으면 잘하면 2당 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자민당 독재잖아요. 야, 그걸 과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위성정당이고 자민당이 놀아나는 정당인데 지난 수십 년, 7, 80년간 그들이 그 결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겠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가 뒤에 공작을 한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공명당이 이것을 지금 뿌리치면서, 협상을 뿌리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뇌물수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안 됐다. 아베파들 그때 돈 받은 거 통일교 뭐 이런 이야기인 걸로 지금 짐작이 돼요. 그거 깨끗이 해소가 안 됐다. 왜 자다가 남의 다리 끊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일본의 자민당 일당 체제에서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단지 팝에서 팝으로 넘어갈 때 그런 건을 하나씩 터트려서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일본 정치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쾌쾌 묵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시비를 건다는 것을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 일본 여성 최초로서 일본 총리가 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지금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자, 이런 두 건, 닛산 공장 매각 무산된 거, 이런 거는 이건 압박이라고 봅니다. 외부의 압박이다. 예, 한국도 다카이치가 마음에 안 든다. 트럼프도 다카이치가 마음에 안 든다. 러시아도 다카이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부스럼이 될 수 있다. 긁으면, 잘못하면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 종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북의 평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인정하느냐, 이시바가 그걸 해냈죠. 그것을 어렵게 받아낸 건데, 그것은 일본의 처한 현실 때문에 술립니다. 그것을 다카이치가 엎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한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파토가 날 수 있어요. 파토가. 지금 네타냐후를 어떻게 이렇게 때려잡은 거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해코지 못하게. 근데 다까지 정도를 제압을 못할 것 같으냐? 저는 훨씬 쉽다고 봅니다. 네타냐후 제압하는 것보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상황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게 나왔잖아요. 위에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밑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다시 속도를 냈다. 자,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항명조였죠. 내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없앤다는 소리 결정된 거 보고 난 돌아간다. 당연히 항명이죠. 공무원들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거잖아요.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란에 들어간 박정희가 반란을 꾀했을 때 쿠데타를 성공했죠. 한 게 뭡니까? 숙군의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박정희는 좌익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 4.3에 파견됐을 때 그걸 거부하고 여순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거기도 관여가 돼 있었어요. 박정희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군 내에 있는 좌익의 이름을 불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좌익이죠. 자, 그래서 숙군 바람이 불고 박정희한테 칼날이 날라올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게 쿠데타의 기본적인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거랑 검사들이랑 다른 게 뭐예요? 그래서 걔들을 우리는 반란죄로 단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청 전부 다 지금 반란 쿠데타 하겠다는 거예요. 무력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예, 군인들하고는 다르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강력한 긴장 관계가 유지됐고, 이것이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이들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은 아마 위에서는 강력한 수를 쓰려고 했을 거예요. 왜? 내란이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정적에 대해서 해온 일을 봤을 때는. 그래서 강력한 그런 의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에서 일단 이재명의 지지율과 이재명이 앞으로 추가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며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개혁의 바람을 넘어가기 힘들겠다. 제가 봐서는 대법원도 수구리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수구리는 거 보니까. 어차피 초록은 동서이고 같은 편이잖아요. 자, 이것은 이재명 표 큰 드라마가 지금 예정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쭉 나온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성으로서 검사들한테 전해졌다. 즉, 이재명 카드가 더 있다, 지금. 너 그희들 그 카드를 이겨내겠니?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너희들은 날아갈 수가 있다, 잘못하면은. 예, 저는 이런 게 비춰졌기 때문에 바로 며칠 만에 이거 엄청나게 꼬리 내린 거예요. 이거는 깨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안은.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재주를 발휘해서 그래도 난세의 영웅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일이 잘 흘러간다면은 네타냐후를 도움닫기를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스라엘의 굴종적인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여왔던 미국 대통령과 달리 두 번이나 연속으로 제압을 했다. 예. 자, 그리고 도움닫기를 해서 날아가는 곳은 어디냐? 에이펙 정상회담밖에 없다. 이것을 검사들이 느꼈다. 일본도 그 화살을 느끼고 있다. 자민당의 아베게가 이번에 어떻게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딴지가 들어오는 것이라면.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